녹화를 지금부터 하네. 뭐 한 문제 정도는 띵겨도 되잖아. 녹화 지금부터 하면 되지 뭐. 이 녹화를 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는가 혹시? 그럴걸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자, 에이? 도환이는 안 듣지? 아, 그럼 맞네. 자, 38페이지 질문. 12, 13번 12, 13번 13, 또 12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질량이 10kg, 5kg인 두 물체 AB 30N. 그럼 전체 15kg이니까 전체 가속도는 2m/s 제곱이 돼야 돼. 왜? 줄에 매달려 있으면 내가 한 물체로 취급하려 했거든. 각각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가 10N, 여기가 20N이겠네. 왜? 가속도가 2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맞네? 그러니까 알짜 힘은 이것만 생각해. 질량하고 지금 현재 내가 운동하고 있을 때 가속도만 생각해. 이것저것 다 따질 것도 없어. A가 10kg인데 지금 가속도가 2m/s 제곱이야. 그럼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20N인 거야.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0N이야 물었어. 자, 이게 어려워. 봐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실이거든.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 10N이야 물었잖아. 쌤, B의 알짜 힘이 10N이잖아요. 그게 아니야. 잘 생각해봐. A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B가 줄을 이용해서 당겼기 때문 아니야. 그러니까 A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B가 A를 줄을 이용을 해서 20N의 힘을 당기기 때문이야. 그럼 반대로 A가 B를 20N을 당기는 거야. 둘 다 뭘 이용해서? 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으면 이것이 맞아.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10N이야. 근데 얘는 지금 이쪽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면 실에 의해서 당겨지는 놈은 얘거든. 그래서 얘의 알짜의 힘이 20N을 당기고 있는 거야. 실은. 실이 A 당기는 것과 B를 당기는 것은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져. 실에 걸리는 장력이. 자, 13번. 다음과 같이 마찰이 없는 도르래 1kg, 3kg. 자, 일단 얘는 30N으로 중력이 당기고 있어. A를 중력이 10N으로 당기고 있어. 그럼 전체적인 힘은 얼마야? 20N이겠네. B쪽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얘네들은 중력만 의해 가지고 힘이 작용한 거거든. 근데 전체가 20N인데 같이 움직이잖아. 줄에 매달려서. 그럼 전체 무게는 4kg이지. 맞아? 1kg, 3kg니까. 그러면 전체 움직임은 5m/s 제곱에 뭘 가지고?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아. B에 작용한 알짜 힘. B는 3kg인데 5m/s 제곱의 가속도니까 15N 맞아.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잖아. 실이 B를 당긴다며. 실이 B를 당기는 힘이야.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B가 실을 당기는 힘하고도 같은 거야. 다시 봐봐.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B가 실을 당기는 것과 같은 거잖아. 근데 B가 실을 왜 당겨? A가 달려있기 때문에 당기는 거 아니야? A가 없었으면 B는 실을 당길 이유가 없지. 그냥 뚝 떨어질 거야, 같이 자유낙하겠지. 그러니까 B가 실에 장력을 준 이유는 얘 때문이야. 얘한테 걸리는 알짜힘 때문에 B가 실을 당기는 거야. 또는 실이 B를 당기는 거야. 둘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에 걸린 알짜힘이 얼만데? 1kg이고 5m/s 제곱이니까 5N이겠지. 그러면 이제 이것은 틀린 거지.
어렵나? 어려워? 간단하지? 15번에 디귿도 해주세요. 15번 티그. 너 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디귿이요? 맞다고? 아니 이해가 안 돼. 봐봐. 여기 설명하지 뭐. 내가 설명을 하면 되잖아. 지금 여기 전체 알짜힘이 20N인 건 알겠지? 20N이고 전체 무게가 4kg이야. 그러면은 5m/s 제곱에 가속도가 걸려. 그러면 물을 읽어봐야 돼. 실이 B를 당기는 힘이잖아. 그럼 여기 있던 실이 얘를 당기는 힘을 우리가 장력 T라고 부르거든. T라고 불러. 근데 장력이 왜 걸린다는 거야? 예를 들어 추에다가 그냥 실을 매달고 떨어뜨리면 실과 추는 같이 떨어지지. 그러면 실에는 힘이 안 걸려. 왜?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왜 실이 B 때문에 장력을 받았냐면 B가 떨어지는데 방해하는 게 장력이야. 방해가. 참고로 장력은 뭐냐면 방해하는 힘이야. 왜 방해해? 얘 때문에 방해하는 거야. 이 무게를 B가 감당해야 되잖아. 즉 실이 A라는 녀석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장력으로. 근데 얘는 1kg이지. 근데 지금 가속도가 얼마야? 5지. 그럼 여기에 걸린, 그러니까 얘를 당기는 데 드는 시간 에너지가 5N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장력은 5N이 돼야 돼. 그럼 장력까지 적어서 한 번에 풀세트 한번 적어줄게. 봐봐라. 전체 세트를 한번 적어줘 볼게. 봐봐라. 자, 얘는 열로 10N이지. 요거 20N, 30N이지. 그죠? 근데 아까 5m/s지. 이쪽 방향으로 5m/s로 올라가지. 그러면 5N으로 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얘는 이쪽으로 5N 떨어지지. 그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얼마가 되냐면 15, 5, 3, 15네. 15N이 걸리는 거지. 근데 잡아당긴다며.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이 5N이 뭐냐면은 이 5N은 얘가 당기는 힘이잖아. 이 5N이 뭐가 되면 얘가 T라는 게 되는 거야. 장력은 뭐냐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쪽한테는 방해가 되고 얘한테는 올려 버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야. 장력은 이쪽에는 방해고 이쪽에서는 보강해주는 힘이 되는 거야. 이 5N과 이 실 전체에 걸려있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이 알짜 힘인 거야. 실 전체가 다 T야. 실이 B를 당기는 거, 실이 A를 당기는 거, 또는 B가 C를 당기는 거, A가 C를 당기는 것도 다 5N이야. 모두 다 5N이야. 모두 다 5N이야. 책을 봐봤자 이것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없어. 아까 15에 디귿이 했던 것 같은데. (15에) 디귿이야? 네. 장력이잖아. 그럼 당기는 거잖아. 야, 이거 아주 간단하게 해줄게. 봐봐라. P에 걸리는 장력은 얘가 이쪽 움직이지. 근데 거기 들어라. P에 걸리는 장력은 이만큼의 장력이야. 그러니까 3kg하고 4kg을 끌고 가는 거잖아. 실이. P 실은 맞아? 그럼 여기에 걸린 것은 7인 거야, 한마디로. 7N이란 말이 아니고 비율이. 근데 Q는 누구만 당겨? 4만 당겨서 가지. 그럼 여기에 걸린 장력은 얼마가? 4인 거야. 됐지? 그래서 3대 7이 아니고 P랑 Q는 7대 4가 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간단하지? 자, 39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이거는 모아서 해주기로 했지? 이 정도 모았다가
역학이 아마 내 생각인데 다음 주 토요일쯤 끝나거든. 그럼 일요일날 날 잡아서 실력업을 내가 다 풀어준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오늘 운동량과 충격량이가 가자고. 운동량인데 우리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운동하는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이 운동하는 정도를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그 운동량 공식이 왜 이럽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약속을 한 거야. 우리 운동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몇 킬로그램의 질량이 움직이는지, 그게 지금 현재 속도가 몇 미터 퍼 세컨즈가 궁금했거든. 두 개를 곱한 것을 우리가 운동을 나타내는 정도, 운동량으로 정의한 거야. 정의. 운동량이란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양으로 약속한 거야. P는 MV라고 씁니다. M은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맞지? 속력의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이니까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가 됩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가 되겠네.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봐봐라. 그 운동량이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잖아. 얘를 우리가 분수꼴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 S 밑에 이제 킬로그램 이렇게 생긴 거거든. 킬로그램하고 이제 미터를 곱하고 시간 나눈 거거든. 근데 내가 이거를 하나 알지 않나? 이렇게 생긴 단위를 알고 있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 요게 뉴턴 힘이거든. 그러면은 운동량과 이건 힘이잖아. 어떤 관계냐면 힘에다가 뭘 곱하면 시간을 곱한 게 운동량의 개념이 된다 이 말이거든. 운동량 개념인 거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단위를 보면 약간 공식이 떠올라. 좀 이따가 뭐가 나오냐면 운동량의 변화를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충격량이 F 곱하기 T가 나와. 공식이. 그러니까 단위만 보고, 사실은 물리를 정말 잘하는 애들은 공식이 기억 안 나잖아? 그럼 단위 보고 때려 맞춰. 내가 그랬거든. 근데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사실은 이렇게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지. 자, 보자고. 어쨌든 간에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것으로 약속을 했어. 그 운동량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커지고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커. 운동량. 자, 운동량의 크기 비교. 자, 세 자동차 A, B, C가 각각 운동하는데 M보다는 라지 M이 크고 V보다는 라지 V가 크대. 그럼 A랑 B 중에 B가 운동량이 커. 왜? 속도가 빠르니까. B랑 C 중에서는 C가 운동량이 커. 속도는 같은데 질량이 C가 크니까. 맞지? 간단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저께 그런 얘기 했던, 어저께 수업 중에 그런 얘기 했어. 아, 너희 수업 중에 안 했나? 그 티코랑 부딪히면 큰일 난다는 거. 아, 했구나. 같은 속도로 정면 충돌을 했을 때 무조건 무거운 놈이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살아. 그 선생님 차체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할게. 차가 강철로 만들었는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한데 무게가 좀 더 중요해. 대표적인 게 너희 저기 소방차가 출동해가지고 앞에 차들이 골목에 막혀 있으면 그냥 치고 가버리거든. 잘 보면 소방차가 치고 가버리면 차들이 다 밀린다. 왜냐면 소방차는 법적으로 통쇠로 만들었어. 소방차는 기름 먹는 괴물이야. 보통 우리 차체가 승용차가 보통 한 트럭? 우리 1톤 트럭 하잖아. 트럭이 한 1톤 정도 되거든, 보통. 이 정도? 근데 소방차 무게가 한 5톤 정도 돼. 소방차 무게는 5톤 정도 돼. 왜냐면 걔가 통쇠거든.
사실 5톤에서 10톤 사이야. 그래서 밀고 가면은 다 밀리게 돼 있어. 벤츠고 뭐 BMW고 필요 없어. 소방차가 마음먹고 속도 내버리면 탁 깔아 뭉개버려. 근데 소방차는 어떻게 돼? 안 찌그러져. 조금은 찌그러져. 그러니까 무게가 장땡이야. 자, 보자고. 운동량의 방향이잖아. 자, 공식 한번 볼까? 공식이 선생님이 뭐랬냐면 운동량이 P거든? P는 MV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생각해봐. M은 질량은 스칼라 양이야. 방향이 없어. 그럼 방향을 가진 것은 속도거든? 그럼 운동량도 방향이 있거든? 그러면 결국에 운동량의 방향은 어디서 온 거야? 속도의 방향에서 온 거야.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은 같을 수밖에 없어. 왜? 질량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을 운동량의 방향이 그냥 가져가는 거야. 후, 치후. 집중해. 직선상에서 어느 한쪽 방향 운동량을 플러스로 간다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잡을 수 있대. 벡터 양이기 때문에 그래. 운동량의 변화량. 질량 M인 물체의 속도가 V에서 V0로 변하면 운동량이 변화했다고 한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것과 같다. 근데 일반적으로 물리에서 운동량은 혼자서 그냥 변할 수는 없어. 왜냐면 그 유명한 운동량 보존의 법칙 때문이야. 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문제가 나와.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한 3개 정도 예를, 4개 정도 예를 들어주면 그거 4개만 3개, 4개만 표시 잘해도 운동량 문제는 그냥 맞추는 거야.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야. 자, 두 물체가 충돌을 했을 때 외부에서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서 몇 가지를 보여줄게. 내 생각인데 포스트잇을 좀 가져가셔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포스트잇을 가져갈 시간을 줄게. 이게 어느 정도 필기할 거냐면 이 정도 할 거야. 포스트잇을 좀 가져가서 한 4개 정도 상황을 표시할 거야. 4개 정도 상황을 표시할 거야. 여기 잘라서 4개 정도를 할 거야. 4개 정도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치? 봐봐. 첫 번째 상황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2kg짜리 공이 일로 날아가고 있었어. 5m/s로 5m/s의 속도를 가지고 날아가고 있었거든. 정지했던 물체가 있었다. 정지했던 물체가 3kg인 거야. 그래서 얘가 와서 어떻게 충돌을 했어. 충돌을 하고 어떻게 됐냐면 2kg짜리는 멈춰버렸대. 멈춰. 정지. 그럼 정지가 되면 어떻게 돼? 3kg짜리가 날아가고 있는 거야. 자,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3kg은 정지해 있었어. 정지. 근데 저 뒤에서 2kg짜리가 5m/s의 속도로 날아와서 부딪히고 도리어 2kg짜리는 정지해버렸어. 그래서 3kg이 날아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
지금 요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야? 어? 지금 요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야? 지금 요런 모양이거든? 요때 이 V가 얼마인지 구해봐야 돼. V가. 자, 운동량 보정해 볼게. 자, 처음 운동량은 3kg짜리 운동량이 없었지. 근데 2kg짜리는 운동량을 얼마 가지고 있었어? 2kg 곱하기 5m/s에서 10kg m/s의 운동량이 있었잖아. 그럼 얘가 두 물체 사이의 전체 운동량인 거야. 근데 2kg짜리는 정지해버렸지. 2kg짜리는 정지해버렸어. 0이야. 그럼 누가 3kg짜리가 저 10kg m/s의 운동량을 다 가지고 간 거야. 얘가 몰빵 친 거야, 몰빵. 그럼 얘는 3kg 곱하기 V가 될 거 아니야. 얘가 10이 돼야지. 맞아? 3kg이 운동량 10을 다 가져갔다며. 그럼 속력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V는 3분의 10 m/s가 돼야 될 거야, 아마. 3kg짜리가 오른쪽 방향으로 3분의 10 m/s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정지해버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자, 두 번째는 똑같아. 앞까지는 똑같아. 2kg짜리 물체가 5m/s로 날아가고 있었어. 역시 여기 정지했던 3kg짜리 물체가 있어. 뿡 부딪혔어. 충돌했어. 여기 정지했었거든. 충돌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앞에 있던 이 3kg짜리 있지. 이 3kg짜리가 거의 불가능한데 물리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얘가 앞으로 있잖아. 앞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분명히 얘기했다. 근데 물리원에서 문제 나올 수 있다. 앞으로 6m/s로 날아가 버린 거야. 거의 불가능하다 했다. 날아가 버렸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이야. 그럼 이 2kg짜리는 어떻게 됐을까? 이 말이야. 그러니까 2kg짜리가 5m/s가 와서 날라 부딪혔지. 근데 갑자기 3kg가 6m/s 더 빠른 속도로 튕겨져 나가버렸어. 사실은 가능하긴 하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물체가 탄성체면 된다. 스프링이라고 하나? 스프링 같은 거. 그런 거면 가능하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게. 그럼 2kg짜리는 어떻게 됐을까 이 말이야. 얘는 어떻게 됐지? 반대쪽으로 튕겨져 나갈 거야. 근데 어떻게 되냐 보자. 역시 얘는 운동량 보존이지. 원래 운동량은 2kg짜리가 5m/s였으니까 10kg m/s가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kg짜리가 어떻게 된 거야? 3kg 곱하기 6m/s로 날아가 버렸잖아. 맞아? 그럼 18이 돼버렸잖아. 맞아? 플러스 18이 됐지. 아이가? 그러면 원래는 10이었는데 3kg짜리가 플러스 18을 먹었어. 말도 안 되잖아. 아니 10을 줬는데 어떻게 18이 나오는 거야? 반대쪽이 마이너스 8인 거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마팔이 돼버려야 되는 거야. 마팔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kg짜리가 마이너스 4m/s로 뒤로 튕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적어? 2kg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4m/s 날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튕겨 나가버린 거야. 4m/s로. 그래야지 뭐가 돼?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거잖아. 운동량 보존 뭐만 보면 되냐면은 처음 운동량의 합과 나중 운동량의 합이 같다만 생각하면 돼.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요게 사실은 이제 그 다음 게 뭐냐면은 이게 나오면은 좀 어려운 문제야. 상위권 문제. 물리원에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려운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합쳐지는 거고 하나가 잘 가는 게 쪼개지는 거야. 분리가 있는데 합쳐지는 건 그나마 좀 나아. 자, 2kg 물체가 4m/s로 날아가고 있었어. 근데 앞에는 3kg의 물체가 얘 오로 할게. 2m/s로 날아가고 있었어. 그럼 와서 어떻게 돼? 충돌하겠지. 맞아, 충돌을 꽝 했어. 여기 왜 3kg야? 너 5kg 적은 건데. 아니다. 3kg 맞다. 미안하다. 쏘리. 3이고 여기를 5로 5? 4? 2 할게. 대충 이렇게. 그럼 충돌을 할 거 아니야? 충돌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얘가 합쳐졌어. 2, 3에서 5kg 물체로 합쳐져 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붙어서 날아가는 거야. 이걸 구하래. 이거를 구하래.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 위에는 뭐 어차피 다 필기 다 했을 거니까. 운동량 보존으로 앞에는 2kg 곱하기 5m/s였고 근데 저 앞에 것도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잖아. 3kg에다가 2m/s니까 합치면 16이 돼. 16이 맞지? 운동량이 단위까지 적을까? 합치면 16kg m/s가 되겠네. 됐지? 16이라고. 그럼 16이 전체 운동량인 거야. 근데 얘를 가지고 누가 움직여? 5kg짜리가 움직인다며. 그럼 5kg 곱하기 V가 16kg m/s니까 V는 어떻게 되는 거야? 5분의 16 m/s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여기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로켓의 원리야. 우리 로켓이 되게 빠른 속도가 필요하거든. 지구 대기권 돌파하려고. 근데 그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엔진이 세야 되고 그 엔진을 돌리려면 연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 근데 연료를 많이 실으면 그만큼 로켓의 무게가 커지니까 또 그 마체에 맞춰서 연료를 더 넣어야 돼. 근데 더 넣고 나니까 또 무거워지니까 또 연료를 더 넣어야지. 결국에는 뭐냐면 끊임이 없는 거야,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지. 그래서 네 번째 방법을 써, 로켓은.
인공위성 쏠 때 보면 3단 분리하거든. 3단 분리 로켓이. 그 원리를 알려줄게. 로켓의 원리인데 이렇게 멀쩡하던 게 있는데 요거는 밑에서 한번 해볼까. 로켓이 이렇게 있었는데 10kg 짜리 로켓을 내가 위로 쏘아 올리는 거야. 이렇게 쏘아 올릴게. 20m/s로 쏘아 올렸어. 근데 로켓이 가다가 어떻게 됐냐면 분리를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분리를 했어. 여기가 5kg이고 여기가 5kg을 분리를 해버리는 거야. 로켓이 올라가다가. 잠시만 좀 이쁘게 적을까? 여기서 분리를 할게. 분리. (5kg) 분리 후 정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분리 후 정지가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 로켓은 지금 날아가고 있었잖아 원래. 맞지? 그럼 얘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야. 얘는 이렇게. V로.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땅바닥에서 10kg짜리 로켓을 20m/s의 속력으로 위에 쏘아 올렸어. 쏘아 올리는데 잘 날아가다가 갑자기 로켓이 반틈이 분리가 돼버렸어. 분리가 되면서 밑에 있던 것은 그 공중에 멈춰버렸어. 왜? 힘을 잃었으니까. 그러면 위에 반틈 날아가던 로켓이 어떻게 될까 이 말이야. 이게 실제로 로켓의 원리거든. 봐라. 운동량 보존. 아이고, 왜 이렇게 계속. 어차피 위엔 필요 없잖아. 자, 운동량 보존. 아이고, 이거 아니다. 검은색으로 하지. 자, 운동량 보존. 원래는 뭐였어? 10kg이 20m/s로 올라갔잖아. 총 운동량은 얼마였냐면 200이 되었던 거거든. (200kg/m/s가 되거든. 근데 5kg짜리 정지했잖아. 그럼 남은 5kg이 뭐야? 이 200을 다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남은 5kg이. 그럼 5kg 곱하기 V가 돼야 돼.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V가 얼마가 되는 거야? 40m/s가 되는 거야.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배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켓은 실제로 3단 분리를 합니다. 처음에 확 쏘아 올리잖아? 쭉 올라간다고 일정하게. 올라가다가 1단 분리해서 뭘 떨어뜨리냐면 그 추진체가 있잖아. 추진체 밑에 이제 그 분사되던 추진체를 떨어뜨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로켓이 만약에 쏘아 올릴 때 200kg이잖아. 그럼 이 추진체가 한 150kg 돼.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로선 어떻게 돼야 돼? 속도가 4배가 증가하는 거야. 처음 쏘아 올린 것보다. 그럼 4배가 쭉 올라간다고. 엄청 빠르겠지? 올라가다가 대기권을 돌파하기 전에 얘가 또 반틈을 버려버려. 반틈 이상을 버리지. 한 10km를 또 떨어뜨려버려. 그럼 또 올라가겠지. 왜?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면 뭐가 문제냐면 대기 중에서 속도가 빠르면 공기에 또 저항이 많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올라가서 성층권 10건쯤에서 2단 분리를 해. 왜? 거기는 공기가 없으니까 좀 빨라도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 쭉 올라가다가 한 10km쯤 올라가다 싶으면 거기서 1단 분리. 전체 무게의 한 4분의 3을 떨구고 올라가다가 공기가 희박해지면
이 나머지 전체 인공위성의 무게의 한 95%를 떨어뜨려버려. 그럼 남은 5%가 어떻게 되는 거야? 대기권 돌파하는 거야. 그때 되면 속도가 몇 배가 되니까 뭐 10배, 20배가 돼 있는 거야. 딱 올라가는 거야. 실제로 무게는 10kg 정도. 500kg짜리 로켓을 쏘아 올리면 실제로 올라가서 인공위성으로 펼쳐지는 것은 10kg에서 커도 50kg밖에 안 된대. 그게 뭐냐면 이 원리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한 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그게 로켓의 3단 분리를 해. 그러니까 2단 분리지 2번 분리하는 거니까. 한 번은 연료를 쓰고 나면 던지고, 그래서 공기 저항이 많으니까 공기가 없으면 또 떨어뜨리고, 나머지로 속도를 쫙 내서 쫙 올라가는 거야. 요거 계산이 굉장히 정교하지. 인공위성은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 10cm 정도 계산에 어긋나면 인공위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000km 위에 올려야 되는데 지구 자전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공전과 모든 걸 계산을 하는 거지. 기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1000km를 올리는데 10cm가 오류가 생기면 날아가고 잊어버린다니까. 인공위성은 날아가든지 떨어진다니까. 그럼 10만 분의 1이잖아 10cm면. 아니지. 1000km에 10cm면 얼마야? 와, 1000km 1억 분의 10이니까 1000만 분의 1의 확률, 1000만 분의 1 실제 거리를 잘못 계산하면 날아가는 거야. 그게 그 유명한 보잉사의 실수잖아. 미국이 인공위성을 쏘았는데 잃어버렸잖아. 왜? 미국은 피트를 쓰고 과학자들은 미터를 써가지고 미터랑 피트의 차이로 그걸 보잉사라는 비행기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나사의 직원들은 과학자거든. 그러니까 미터법을 써가지고 설계도를 줬는데 보잉 애들은 에이 설마 나사 직원도 미국인데 우리 미국의 자락인 피트를 썼겠지 싶어서 피트로 어떤 부품을 조작을 해가지고 10cm를 더 올라갔는데 지구 중력이 그걸 못 잡아줘서 잃어버렸지. 엄청 오래되진 않았어. 한 40년? 나 태어나고 나서니까. 그때 돈으로 2천억인가 손해봤는데 미국이 그냥 쿨하게 넘어갔어. 우리 실수다 이러고. 자,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이게 끝이야. 됐지? 필기했어? 필기 다 했나? 맞아? 그럼 여기는 다 필요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한 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같다. 됐지? 넘어갑니다. 사실 여기 있는 거 설명 다 한 거야. 대박이지? 다 한 거야. 다 한 거라니까?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리되는 경우도 또는 두 물체로 합쳐지는 경우도 성립한다고 했지. 앞에 설명했지? 3번이 합쳐지는 경우고 4번이 분리되는 경우지. 됐나? 아니, 앞에 내가 적었던 4개를 이해했으면 여기 뒤에 내용이 다 이해되는 거야. 일부러 내가 다 설명을 하는 거야. 자,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이 있는데 둘 다 뭔데냐면 운동량은 보존돼. 운동량은 보존이 돼. 근데 안 나와. 탄성 충돌은 어떤 거 있냐면 요즘도 그 파나 그 문방구에 보면은 탱탱볼이라고 옛날에 팔았는데 알아? 알아? 이렇게 땅바닥에 던지면 팅팅 튀어올라오잖아. 그 탱탱볼 2개를 이렇게 선생님 어릴 때 보면은 진짜 이게 우리들은 되게 집중력이 좋았나 봐. 친구들끼리 마주보고 한
2, 3m를 이렇게 두고 탱탱볼을 동시에 던져. 근데 어떻게 던지냐면 우리 앞에 한 1.5m 지점에 한 위치를 선정을 하고 던져서 두 명이 던졌는데 이 요 탱탱볼 용하잖아. 한 3m, 4m 걸려도 던져서 동시에 맞추는 거야. 가능해? 처음에 안 되지. 근데 친구들하고 하다 보면 재밌어. 딱 맞을 때가 있어. 맞으면 어떻게 되게? 딱 맞으면 튕겨져 나갈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제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탄성 충돌이거든, 탱탱볼은. 내가 3m/s 던졌고 저쪽에서 2m/s 던지잖아. 얘가 3m/s이고 얘가 2m, 그러니까 얘가 3m/s이고 얘가 2m/s이야. 똑같은 질량이면 V치지. 그럼 얘는 2m/s로 날아가고 얘는 3m/s로 튕겨져 나가. 이걸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 학교에서 물어보진 않아. 이거를 맞추려면 얼마나 합이 좋고 집중력이 좋아야 돼. 근데 이거 재밌어. 보통 어떻게 되게? 상대방이 던진 탱탱볼은 내 얼굴에 맞고 내가 던진 탱탱볼은 상대방 얼굴에 맞아. 엄청 아프대. 선생님 초등학교 때인가? 우리 둘 다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가 또라이여가지고 근데 그 야구공 보면 그 돌공이 있잖아. 알아? 딱딱하거든. 야구공을 하다가 선생님 오른쪽 코뼈가 휘었잖아.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야 우리 겁먹지 말고 화끈하게 그러니까 딱 우리 눈앞에 저기 1.5m 되냐고 한 번에. 오른쪽 코뼈가 휘었어. 농담이 사실 이거는 축구하다가 골대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야구하다 야구 배트로 친 돌공을 내 오른쪽 코에 맞아서 부러졌어. 근데 탱탱볼은 장난 아니야. 재밌어. 하루 종일 하면 한 2번 맞아. 중요하지 않아? 그 사실 중요하진 않아. 중요한 건 뭐야? 얘였던 거야. 아까 4가지 있지. 그 4가지가 오늘 핵심이야. 자, 넘어갈게. 근데 탄성과 비탄성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 탄성은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모두 보존되는 충돌인데 탄성 충돌하는 두 물체의 질량이 같다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속도가 교환된다. 속력이 교환되는 게 아니고 속도가 교환되니까 방향까지도 바꾸는 거야. 완전 비탄성이니까 안 튕겨져 나간다는 거잖아. 합쳐진다는 거야. 운동량은 보존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데 2분의 1 mv 제곱은 보존되지 않는데 왜 그럴까? 선생님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완전 비탄성은 어디서 에너지가 날아갈게? 에너지가 줄거든. 왜 줄어? 충돌해서 붙었다며. 붙는 순간에 우리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완전 탄성을 충돌하면 충돌 순간이 순식간이라 가지고 에너지가 누수되는 게 없다는 거야. 원래 우리 충돌하면은 빛과 열로, 그러니까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가 좀 이렇게 깎이거든? 뭔 말인지 알지? 모든 충돌에는 빛과 열을 내야 되잖아.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소모가 돼야 돼. 근데 탄소 충돌은 순식간에 통잉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이 거의 0에 수렴한다는 거야. 근데 완전 비탄소 충돌은 계속 붙어 있잖아. 얘는 뭐냐면 소모되는 빛과 열로 에너지가 소모됐다는 거야. 한번 보여줄게. 완전 비탄성을. 완전 비탄성을 한번 보여줄게. 운동량은 보존되는데 에너지도 보존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 요건 한번 보여줄게. 운동 에너지가 보존 안 되는 걸 보여줄게. 여기가 2kg이고 얘가 5m/s로 날아갔어. 이 앞에는 3kg인데 내가
여기 10m/s 할게. 10m/s고 여기가 5m/s로 날아가고 있었어. 그럼 여기서 충돌하겠지? 충돌해서 한 덩어리로 움직인대. 5kg 맞아? 일단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얘 속력을 그려볼게. 만약 앞에가 운동량이 20, 뒤에가 15지. 더하면 35지? 35인데 5kg이니까 7m/s 아니야? 아니야? 아닌가? 여기가 20, 앞에가 15, 더하면 35. 근데 5kg이니까 7m/s로 날아가지 않겠어? 요거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기본인 거야.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한번 보자. 얘는 운동 에너지가 앞에는 2분의 1에 2 곱하기 v 제곱이니까 50을, 아니다, 이거 100이야, 100.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는 100이야. 100줄이야, 100줄. 100줄.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 제곱인데 우리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을 뉴턴이 하니까 얘를 뉴턴 미터라고 불러. 그러니까 힘 곱하기 거리가 에너지거든, 사실은. 중요하진 않아. 그럼 얘는 2분의 1에 m이 3에다가 v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75가 돼야 돼. 그럼 합치면 2분의 275거든,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합은 2분의 275야. 자냐? 빨리 끝내줄게. 그럼 이 뒤에 건 어떻게 돼? 2분의 1에 5 곱하기 7의 제곱이잖아. 맞아? 그럼 2분의 5 곱하기 49가 얼마냐면 245야.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15줄만큼 뺏긴 거야. 15줄만큼 뺏겼다고. 이거 어디서 날아갔어? 충돌하는 과정에서 빛과 열로 외부에 뺏긴 거야. 그래서 비탄성 충돌은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아, 요건 별빛처럼 좋겠네. 후후후후후 지우. 남은 거는 나중에 그 봐라. 그걸로 봐라. 그거 뭐고? 유튜브로. 너 내 구독돼 있냐? 네. 너글너글 수학이다. 응. 수고. 빨리 가. 자, 넘어갑시다. 개념 확인 문제. 야, 우리 어저께 문제 풀었나 본데? 어제 개념 확인 문제 안 풀었어. 딱 하나 안 풀었어요. 개념 확인 문제. 32쪽 거. 내일 풀어봐. 자, 요거 개념 확인 보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운동한 정도를 운동량이라고 한다.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량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운동의 방향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운동량 빼기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이다. 두 물체가 상호작용, 충돌, 분열 등을 할 때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충돌 전과 후,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MA 곱하기 MV는 MB, MV, 그 다음에 MA, MV 다시 더하기 MB, VB 다시네.
안 보이나? 혹시 글씨가? 네. 어? 안 보이면 좀 앞으로 오면 안 돼? 아니 왜 맨날 그 뒤에 있어? 너는 눈도 보니까 안 좋아 보이는데. 뭐라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M A V A 다시 너는 내가 볼 때 안경 써야 되지 않을까? 어? 한쪽만 안 보여가지고. 한쪽 눈만 안 보이는 게 더 위험해. 너 그럼 짝눈이 심해진대. 나중 되면. 나중 되면 심하면 저기 뭐야 저기 응? 짝눈 내가 짝눈이 심하거든. 엄청 불편해. 선생님은 오른쪽하고 왼쪽이 4.5 디옵트 차이나. 네? 4점 내 시각 4.5 차이 난다고. 4.5요? 선생님 오른쪽이 마이너스 3.0이고 왼쪽이 마이너스 7.5거든. 아니 둘 다 마이너스예요? 선생님이 군대 가서 안경을 신청했는데 안경 그 군대에서 그 방독면 안경이 나오는데 1년 9개월 걸렸어. 물었지. 아니 씨 벌써 사격 다 끝마치고 이제 나 제대할 때 됐는데 왜 주냐 했더니 그대로 1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눈이 나쁘다고. 쌤은 안경을 벗으면 쌤 그럼 지금 몇 개인지 보여요? 그거 안 보여. 손을 들고 있다면 보여. 알아. 네가 이쪽에서는 보여요? 어? 이쪽 안 보여. 네가 오른손을 들었다 정도만 알 수 있어. 사람이 있다는 것만 보이지. 너는 안 몰라. 얘도 구분 안 돼. 얘도 구분 안 돼. 그냥 이 앞에 뭔가가 부연 게 있다 정도, 사람이다 정도는 알아. 저도 쌤 이렇게 하니까 쌤 안 보여요. 근데 여기는 엄청 잘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니까 내가 짝눈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은 한 번도 왼쪽에 맞춰서 안경을 맞춰본 적이 없어. 여기에 맞춰서 조금 내려는 거지.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7.5를 못 맞춰. 아, 이게 차이가 4.5가 차이 나면 사람이 못 걸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보이거든? 이렇게 하면 안 보여. 헐.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아까 뭐 손가락 들고 하는 거 그건 안 돼. 나는 공부하기 참 안 좋은 모든 걸 다 타고났어. 그래서 공부하잖아. 내가 눈이 진짜 안 좋거든. 근데 내가 예전에 근무하던 학원에 내 원장이, 저쪽 원장이 나보다 더 안 좋은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술 먹다가, 와, 그럼 눈 병신인데 이래버렸거든. 웃더라고. 맞아요. 나 병신이야. 내가, 와, 저보다 안 좋으면 눈 병신인데. 왼손도 엄청 안 좋잖아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구라고? 네. 보냈어요. 와, 그럼 진짜 눈, 위험하다. 그래서 안경 보고 쓰니까 그 눈 완전 거의 2배로 빠지긴 했어요. 맞아요. 이게 눈이 안 좋은 애들이 안경을 벗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안경을 벗으면 잔다고. 선생님이 그걸 언제 알았냐면 21살 때인가? 22살 때 이렇게 어느 날 멀쩡한 정신을 가다가 안경을 떨어뜨렸어. 안경이 깨졌어. 안경을 벗고 이제 집 근처라 가지고 반까지만 가야지 생각하고 그 도로에서 이제 안경을 벗고 걸었거든. 걷는데 어떻게 걷는데 나는 이렇게 일직선을 걷는데 밖에서 보면 몸이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주차되는 데다가 내가 쿵 붙여버렸어. 근데 마치 그 안에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은 내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취한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아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안심을 시켰어. 그리고 걸어가다가 또 그때만 또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안경 아까 주머니 다 깨졌거든.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한쪽은 깨졌고 안경알이 한쪽은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잖아. 근데 걸어가는데 잠이 오는 거야. 딱 가서 안경 내려놨는데 그걸 자버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안경을 벗으면 5분 안에 자더라고. 헐. 지금도 그래. 안경을 벗으면 5분 안에 자.
이 상황에서 하루 2시간 자고 공부한 거야.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야 피곤해서 공부 못하는 건 거짓말이야. 눈이 얼마나 피곤한지 항상 잊고 있으면. 자 1번 보자. 운동량은 크기만 있나? 아니지. 방향도 있다. 물체의 질량이 같으면 속도가 클수록 크기가 크다. 질량과 운동량의 크기는 관련이 있다. 500g인 10m니까 500g이면 0.5kg이지. 0.5 곱하기 10이니까 5kg 미터 per sec가 돼, 운동량이. 자, 3초일 때 뭐야 이거? 2kg짜리야. 3초일 때 속력은 8이냐고? 4겠지. 운동량이 8인데 저기 질량이 2kg니까 4겠지. 그래프의 기울기는 알짜 힘을 나타내라. 지금 기울기가 얼마냐면 3분의 6이니까 2거든. 기울기가 2. 기울기가 2야.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받은 힘이잖아. 힘이 주어지니까 속력이 바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동량이 바뀌었다는 것은 속력이 바뀌었다는 거잖아. 맞아? 근데 기울기가 알짜 힘이냐 물어보면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 답은 O거든? 답은 O인데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요걸 선생님이 답은 O야. 근데 깔끔하게 설명을 해볼게. 봐라. 운동량이 단위가 얘지. 근데 기울기라는 건 얘 아니야? 이거 뭐지? 델타 X분의 델타 Y를 기울기라고 부르거든? 봐라. 맞아? 근데 델타 X가 뭔데? 여기 시간의 축이지. 세컨드. 높이는 운동량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만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게 뭔데? 힘의 단위 뉴턴이잖아. 그래서 얘를 알짜 힘으로 봐도 돼.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거나 할 필요 없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단위만 가지고도 얘가 알짜 힘인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사실 물리를 잘하려면 이게 돼야 돼. 뭐였지? 나도 공식이 안 떠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도 써야 된다는 거지. 자, 0에서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의 크기는 2N이냐고요. 기울기가 2였잖아. 가속도는 2냐고. 근데 2N인데 2kg이니까 가속도는 1이었겠지. F는 ma. 4번. 자, V1, V2로 가다가 충돌했대.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힘의 방향. 부딪혔다며. 부딪혔다는 말은 V1이 V2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럼 부딪히면 앞에 있는 B는 이쪽 방향으로 힘받고 A는 이쪽 방향으로 힘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방향은 왼쪽. 운동량의 크기는 각각 어떻게 되냐고. 합이 보존되지.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과 이거는 보존. 다른 말이 없는데 A, B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합이 보존 적어. 자, 얘 보자고. 충돌 전에는 A가 10, B가 8인데 충돌 후에 A가 2잖아. 그럼 B가 16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V는 뭐가 돼야 돼? 4m per sec가 돼야 돼. 되니? 돼? 응. 그런 같이 질량이 2kg의 물체 A가 3m per sec의 속력으로 운동해서 정지했던 데 부딪혀서 한 덩이가 됐대. 얘 6이었잖아.
그러면 얘는 2m/s겠네.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얘도 6이 돼야 되니까. 넘어갑시다. 충격량과 운동량. 자, 충격량이라고 했는데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인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운동량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체가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2kg짜리가 2m/s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대.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빨라질 이유가 없잖아. 무슨 말이야? 뒤쪽에서 운동 방향으로 뭔가 힘이 가해졌다는 거지. 그게 충격량이야. 또는 내가 쭉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속도가 늘어졌어.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늘어질 수 없어. 공기의 저항도 무시할 거고 마찰력도 무시할 거기 때문에. 그럼 늘어졌다는 말은 앞쪽에서 나의 운동 방향을 방해하는 힘이 한번 작용했다는 거거든. 그것도 충격량이야. 즉 충격량은 뭐냐면 운동량을 변화시킨 힘인 거야. 그래서 이 충격량은 여기 밑에 한번 볼까? 요걸 외워야 돼.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야. 운동량이 바뀌었거든. 충격량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 델타 P라고 하는데 델타 P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어떤 물체가 속도가 바뀌면 충격량이 발생하는 거야. 충격량은 뭐냐면 힘 곱하기 시간 적혔잖아. 여기서 요 힘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불러. 내가 앞에서 뭐 힘을 줬다며 순식간에. 근데 힘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기운 내라고 등을 한번 탁 때려줬어. 힘을 한 번만 탁 순식간에 줬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서가 날아가고 있는데 내가 뒤에서 톡 쳤어. 그럼 윤서의 속력이 좀 빨라지겠지? 근데 윤서가 날아가고 있는데 내가 톡 친 게 아니고 윤서 등을 잡고 꾹 밀어버렸어. 한 1초 동안. 그러면 윤서의 속력은 더 빨라진다는 거야. 왜?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충격량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충격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 되고 그 충격량만큼의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다시 어떤 힘을 주는데 일정한 힘을 주는데 일정한 힘을 오래 주면 오래 줄수록 충격량은 많이 주는 거고 그 충격량이 결국에 뭐가 되냐면 운동량의 변화로 바뀌는 거야.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단위는 힘의 단위가 뉴턴, 맞아? 시간의 단위가 세컨드, 뉴턴 세컨드. 근데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인데 거기다가 S를 한번 곱하면 약분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만 남아.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이거 뭐였게? 아까 운동량의 단위랑 같은 거야. 운동량의 단위랑 동일해. 운동량의 단위랑 동일해.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일 뿐이야. 그냥 단위가 같잖아. 단위가 같으면 계급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상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충돌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크기, 힘의 크기와 크기에도 비례하고
작용되는 시간에도 비례해.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크다.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야. 왜? FT잖아. 시간은 방향이 없지? 시간은 방향이 없어. 힘은 방향이 있지? 그러니까 충격력이 주어진 힘의 방향으로 충격량의 방향이 주어진 힘시간 그래프인데 그 힘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충격량인 거야. 그럼 얘는 충격량이 이만큼일 거냐. 지금 참고로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수투에 있는 그 적분의 구분 구조법이다. 요건 적분이야, 적분. 저 적분이야. 그냥 그 넓이라고 생각하면 돼. 힘 시간 그래프. 보통 FT 그래프라고 하는데 FT 그래프에서의 도형의 면적이 충격량이 돼. 충격량.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별거 없어.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것과 같다. 속도가 빨라지면 충격량이 플러스인 거고, 속도가 느려졌으면 충격량이 마이너스, 즉 운동 방향의 반대로 주어진 거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적어. 델타 적어놓고 정확히 하면 이렇게 M 델타 V로 적어. 뭐가? 충격량이 M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야. 혹시 위에 있나? 위에 없네. 다행이다. M 델타 V로 적어. M 델타 V로 쳐. 할까? 난 아까 운동량 보정 붙여서 충격량 구할 수 있는데 책이 안 나오니까 한번 장난쳐볼까? 야, 아까 전에 우리 2kg짜리가 10m/s로 날아가고 있고 앞에 3kg짜리가 5m/s 날아가고 있었거든? 충돌했잖아. 꾸궁. 맞아? 충돌하고 붙어서 갔다? 붙어서 붙었어. 비탄성 충돌이야. 맞지? 그럼 전체는 5kg이고 얘가 아까 7m/s 했나? 맞아? 7m/s 했잖아. 아까 전에. 기억하나? 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 봐봐. 얘 2kg였잖아. 근데 원래는 20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뭔데? 2 곱하기 7이니까 14가 됐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6을 뺐겠지. 충격량으로. 그럼 얘 입장에서 봐봐. 얘 입장에서는. 얘 원래 15였잖아. 3 곱하기 5. 근데 지금 3 곱하기 7 하면 21 됐잖아. 그럼 얘는 6을 더 먹었지. 그러니까 뒤에 거는 6을 뺏겼고 앞에는 6을 더 먹었지. 결국 충격량은 얼마냐면 6인 거야. 왜? 얘도 충격량이 6이고 얘도 충격량이 6이잖아. 얘는 작용 반작용이잖아. 작용 반작용 힘이잖아. 얘도 6, 얘는 6 뺏겼어. 얘는 6 더 했어. 어쨌든 간에 충돌하면서 벌어진 이런 힘, 그 운동량의 그 변화량은 얘는 빼기 7, 얘는 플러스 7. 플러스 6. 그러니까 빼기 6, 플러스 6. 둘 다 충격량은 6. 근데 얘는 마이너스 6이고 얘는 플러스 6일 뿐이야.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을 더하면 0이잖아. 운동량 보정법칙이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생각이 쉬워. 자, 빨리 할게.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 즉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을 보자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크게 하든지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되잖아. 우리 대포 있지, 대포. 대포가 보면은 포신이 되게 길어. 이거 얘기하지 말자.
너희 총 쏴봤나? 총도 안 쏴보고 뭐 하는데? 쌤은 운 좋게 총기를 수리하는 병사라 가지고 권총도 쏴보고 소총 그 소총도 K2 소총도 쏴보고 그다음 기관총도 쏴보고 포도 쏴봤어. 다 고쳐야 되니까. 근데 우리 권총보다 소총하고 긴 총이 총알이 멀리 날아가거든. 왜 그러냐면 총신이 길기 때문이야. 자, 대포의 포신이 길수록 포탄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대.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충격을 빵 주지. 근데 포신이 짧으면 빵 하고 여기까지 가는 동안 계속 이렇게 힘을 주거든. 나가는 순간은 힘을 안 줘. 즉 뭐냐, 포신이 길면 뒤에서 화약이 터지면서 힘을 주는 시간이 이 포신을 지날 때까지 전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그럼 뭐가 커져? 충격 양이 커지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에너지가 크니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야. 이해되나? 자, 그 다음에 야구 방망이를 끝까지 휘두르면 되는데, 우리 그러니까 타자가 야구 배트를 가지고 공을 칠 때 잘 보면 있잖아. 이게 딱 공하고 배트에 공이 맞는 순간 배트를 멈추는 게 아니고 배트를 끝까지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해. 스윙을 크게 돌린다고. 왜냐면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배트가 멈춰버리면 바로 공이 튕겨져 나가버릴 거 아니야. 근데 공이 튕겨져 나가는 동안에도 계속 나의 힘을 공 전체에 유지해서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잘 보면 야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축구도 똑같아. 축구도 공을 멀리 걷어차려면 공을 디딤발보다 약간 뒤에서 공이 맞아서 끝까지 다리 스윙을 끝까지 가져와야 된다고. 왜? 공하고 다리의 접촉 시간을 늘려주는 거야. 어차피 내 몸에서 낼 수 있는 힘은 한정이 있고 힘은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을 늘려주면 충격량이 커져서 멀리 날아가는 거야. 볼링도 그렇잖아. 공을 뒤로 뺀 후 팔을 충분히 휘둘러야 된대. 그래야지 공에 작용하는 힘을 길게 줄 수 있는 거야. 골프 채도 했지? 똑같아. 얘는 뭐 하는 거야? 시간을 길게 준 거야. 맞아? 시간을 길게 준 거야. 힘을 길게 주는 건 좀 어려워, 맞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는 뭐야?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크게 하는 전략으로 가야 돼. 자, 충돌과 충격 완화예요. 충격력이 아까 얘기했던 그 F야. 충격량은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평균적인 힘으로 충돌하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을 충격력이라고 해요. 아까 I가 F 델타 T거든. 그럼 F는 델타 T분의 I라고 보면 되겠네. 됐어? 됐나? 됐나?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아까 그러면 이제 T분의 P잖아. 시간의 단위가 세컨드, 운동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합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게 뭐지? 뉴턴. 힘의 단위 맞지? 사실은 단위들만 다 외우고 있어도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어. 충격력의 크기는 충돌하는 물체의 충격량에는 비례하고 충돌 시간에는 반비례한대. 그러니까 충돌량이 크면 당연히 충격력이 크겠지. 근데 충격력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충격량이 같은데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데미지가 적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낙법이야. 근데 이 낙법할 때 왜 굴러? 낙법할 때 왜 굴러? 충돌 시간을 늘리기 때문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지. 요즘 애들은 불가능하다 했잖아.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기억하나? 선생님 쫓기다가 초등학교 4층에서 창문 열고 밑으로 뛰어내려 버렸다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 잘못을 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셨어. 도망갔다고. 도망가다가 제일 끝반에 갔는데 도망칠 데가 없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버렸어. 근데 뛰어내리는 순간 알았어. 아, 차 4층이구나. 근데 한 개도 안 다쳤어. 아, 싫어. 우리 형이 이거 그때 약사초등학교 유명한 사건이야. 그 쫓아오던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한테 크게 혼났거든. 애를 어떻게 좁혔으면 저 조그만 애가 4층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하냐고. 근데 내가 잘못한 건데. 뛰어내리는 순간 4층에 올랐어. 근데 밑에는 흙이 아니고 약간 그 흙 사이에 아스팔트 길이었거든. 근데 뛰어내리는데 선생님이 초5, 초6 되면 운동할 때야. 축구할 때거든. 그때 나름 이제 울산에 유망주였어. 그래서 진짜로 거기서 이제 불러서 앞구르기로 불러서 낙법을 해가지고 멀쩡했지. 대체 무슨 사고를 치신 거예요? 아, 그때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야. 뭐 여자애들 고무줄 끊고 도망갔다든가. 쌤 근데 낙법해가지고 안 다치는 건 아니고 저 낙법해가지고 2층에서 뛰어내린 적 있는데 다쳤어요. 그건 낙법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낙법을 선생님이 군대에서는 9m 나무에서 뛰어낸 적 있거든. 9m 나무에서도 뛰어내렸어. 근데 그때는 낙법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낙법을 정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충격량과 충격력에 이거 물리를 잘하는 딱히 정말로, 그러니까 그냥 땅에 닿는 것과 한 바퀴 구르는 거는 한 20배 차이야. 그래서 낙법 정말 잘하는 애들은 한 10m 정도는 뛰어내린대. 난 뛰어내려 본 적 없는데. 하지 마세요. 10m 정도를 뛰어내리고도 굴러서 살아. 차가 사람도 아니고 안 긁혀. 그러니까 네가 낙법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너 몸이 좀 굼뜰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이게 도장에서 배운 낙법이고 우리는 맨날 사고 치면서 배운 낙법이라서 우리는 찐 낙법이야. 찐 낙법이야. 자, 충격이 크게 아까 얘기했지? 자, 힘 시간 그래프에서 했잖아. 이게 충격량이었잖아. 맞아? 얘를 뭘로 나눈 거?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얘를 요렇게 얘 넓이랑 같은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직사각형의 y-값이 평균 힘, 즉 충격력이 되는 거야, 얘가. 평균 힘이 충격력이거든. 쟤를 충격력이라고 해. 넓이를 다 구한 다음에 시간으로 나누면 돼. 자, 충격력과 충돌 시간 사이의 관계는 짧은 시간 동안에 운동량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즉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 같은데 충동 시간이 짧으면 충격력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럼 반대로 긴 시간 동안에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 충격량이 주어지면 충격량이 작아져.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너희 범퍼야, 범퍼. 너희 범퍼 알아? 범퍼? 한글로 적을게. 범퍼.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튼튼하게 만들려고 다들 쇠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게 있잖아. 불과 해봤다 50년도 안 된 일인데, 옛날 유럽에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사고가 나면 계속 행인들이 죽는 거야.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안전한데 차에 치이면 사람이 죽는 거야. 아니면 크게 다치거나. 그래서 이해되는데, 자동차에서 안전에 관련된 모든 것은 볼보에서 만든 거야. 볼보라는 자동차 브랜드 있거든. 지금은 맛같이 중국이 먹어가지고 중국 손이 묻어가지고 완전히 차가 망가졌어.
원래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가 볼보야. 왜? 범퍼를 볼보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차는 센데 앞에 범퍼를 보면 아주 잘 부서지는 플라스틱이야. 우리가 생각할 땐 딱딱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충돌해 보면 이게 완충작용이죠. 그러니까 잘 깨져. 그리고 범퍼는 원래 잘 깨지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범퍼를 달아놓으면 범퍼 안은 또 공간이 비어있거든. 사람하고 차가 부딪혔을 때 범퍼에 부딪히면 범퍼가 쑥 들어가는 동안 시간을 걸어줘. 똑같은 운동 에너지, 운동량인데 범퍼 때문에 충돌하는 동안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덜 다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게 범퍼야, 범퍼. 참고로 볼보가 만든 안전장치가 범퍼가 있고, 그럼 너희 맨날 안전벨트 있지. 그 3점식 안전벨트라고 하는데 그게 볼보가 처음으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ABS 브레이크라고, 요즘에 모든 자동차는 ABS 브레이크야. 공기압으로 브레이크를 잡거든. 그것도 볼보가 만든 거야. 내비게이션 볼보 거야. 다 볼보야. 난 볼보를 참 좋아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부딪히더라도 벽에 부딪히는 것보다 집단에 부딪히면 덜 다친대. 왜? 시간이 길기 때문이야. 자, 개를 이용을 해서 봐봐. 동일한 두 컵을 단단한 바닥과 폭신한 방석 위에 떨어뜨렸대. 바닥에 떨어진 컵은 깨지고 방석에 떨어진 컵은 안 깨졌대. 방석이 폭신하기 때문이지. 폭신이 무슨 말이야? 폭신은 탄력이 좋다는 게 아니고, 폭신의 개념은 뭐냐면 그 컵이 떨어졌을 때 이 방석의 겉면이 컵을 충분하게 꾹 감싸안고 시간을 길게 벌어준다는 게 폭신이야. 그 옆에 그래프 한번 봐봐. 그 SA랑 SB의 넓이는 같거든. 충격량이니까. 근데 시간이 폭신한 바닥이 길지. 그럼 평균적인 힘, 즉 충격력이 FA보다 FB가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전하고 안 깨진 거야. 충격 완화는 되게 중요하지. 충격을 줄이는 장치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자. 다 똑같아. 매트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지. 멀리 뛰기 선수가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면서 한다. 뭐야?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무릎이 안 굽히면 발이 바로 떠버려. 튄다고. 그럼 충돌 시간이 짧으니까 무릎이 위험하지. 근데 닿는 순간에 운동하는 방향으로 무릎을 굽혀주면 뭐야? 다리가 지표면에 오랫동안 닿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충격량을 줄여주는 거야. 포수가 공을 받는데, 공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공을 받은 거 우리 피구할 때 던지면 어떻게 받아? 나가서 공을 잡아서 몸을 뒤로 밀잖아. 왜 그래? 공이 내 몸에 닿아 있는 시간을 길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충격력이 약하니까 공을 잡기 쉽다는 거지. 범퍼도 그렇고 에어매트, 에어백도 똑같이. 에어백의 역할이 간단하지. 튀어나와서 얼굴을 감싸서 끌고 갔다가 뱉어내잖아. 한 10배 정도 시간을 길게 해준다고 하면 충격력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빨 부러질 정도의 충격이 그냥 코피 날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문제도 한번 보자. 문제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좀 일찍 마칠게. 자,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54페이지까지만 공식적으로. 실력업은 내가 풀어줄 거니까. 됐지? 오늘 여기까지.